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보상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우리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다시 더 반갑습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기 우리 이정윤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 제가 조금 이어서 어제 그제 비가 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산이 한 이틀 동안 온 비가 300mm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 엄청난 비인데 이게 이제 이런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분류식 하수관구도 해야 되고 이런데 아직 부산이 분류식 하수관구 설치 율이 너무 낮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하수 처리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차집 시설 부분은 우리 시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예.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예. 그럼 차집 관로가 있고 차집 시설로 들어가는 딱 이렇게 차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관로는 지금 공단이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차집 시설 저희들 하기 때문에 네. 바로 딱 연접한 그 부분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은 이제 어제 그제처럼 300mm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또 비가 천천히 와서 이렇게 우르르 쏟아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순간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차집 시설을 차단시키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관로의 관리는 2차적인 문제거든요. 예. 예. 그게 갑자기 우수가 확 이렇게 밀려들면 결국은 하수처리장으로 우수가 같이 들어오게 되고 예. 그러면은 하수처리 자체도 가보가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미생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차단 시설을 누가 관리를 하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그 거예요. 앞에 스크린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부분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 수동으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자동입니까? 예, 수동입니다. 수동이죠? 예. 그러면 이 차집 시설, 지금 스크린 부분이라는 게 부산시내 몇 군데나 있나요? 그게 한 1,300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이 1,300군데를 동시에 거의 부산시내 전역에 비가 올 경우 거의 동시에 이렇게 차단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기시에는 자주 비가 오나 안 오나 지금 이 장마철 딱 대비해서 저희들 여름철 특별히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80명 인력으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0명 인력으로 지금 1,300군데면은 한 사람이 거의 17군데 정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분이 인력이 절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또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거리가 있고 이런데 이 물이 확 밀려들 경우에 또 우리가 부산시의 어떤 과거 역사에 제 기억으로 60년대도 있고 또 80년대도 있고 한 시간에 우리가 100mm 왔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는 물론 이 차집시설 이외 부분에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어떤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 공단과 관련해서는 이 차집시설 자체를 빨리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인력이 가서 수동으로 그걸 차단을 하기에는 사실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신속하게 차단이 되나요? 얼른 쫓아가가지고 1시간 안에 100mm가 오는데. 예, 그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는 요걸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차단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언젠가는 거기에 도입이 될 계획입니까? 아마 2014년부터 도입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14년부터? 예. 도입되면은 일괄 도입이 됩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예산 사정상 부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비가 올 때 그게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예. 이 우수가 그대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면 또 하수관을 타고 가면은 분명히 하수구 우리가 범람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차집시설이 있다는 걸 안 다음에는 그럼 이 차집시설의 차단 부분이 어떻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차단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차단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근로자, 담당자의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은 없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시에서 용역을 줘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가 분류식 하수관거가 다 설치될 때까지는 우리 공단이 맡아서 일을 한다면 시민들의 불편도 없애야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재해 발생도 없애야 되겠지만 공단에서 이 담당한 사람의 어떤 위험한 부분도 없애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사장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요 장마철 잘 넘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이사장님 정말 그 우리 공단을 맡아서 오셨습니다. 근데 공단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아주 많이 써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럴 시점에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공단에 대해서. 예. 예. 가장 무게 있게 가장 집중적으로 그 전임자가 강조를 해서 인수인계를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다라고 예.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게 아까 네. 말씀드린 그 하수 관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 네네. 관거를 네. 지금 그동안에 공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인력 감축을 대단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그 관거를 관리하는 직원들 숫자가 적은데 그 직원들이 민원에 그 사업소에서 민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바깥에 관거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고 시간이 부족해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수 관거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별로 그래야만 마음 놓고 계속해서 관거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열어보고 그게 막혔는지 또 사전 점검을 예방 어떤 부분 어떤 지역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해야 될 것인지 데이터의 축적 이런 것이 없어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하수 관거에 대한 말씀을 주로 이제 무게 있게 하고 가셨네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예. 예. 혹시 근데 저는 예. 제가 지난번 이사장님 퇴임을 앞두고 그 업무 보고 때 제가 간곡히 당부드린 게 하수 관거도 있었지만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또 그 문제점들을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앞으로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또는 대처하시는데 정확한 어떤 대처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전임 이사장님께 사실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전임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시는 이사장님께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당부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우리 생곡 그 고용 연료화 시설 있지 않습니까? RDF. 예. RDF가 가동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기존의 소각장 시설과의 관계 그리고 RDF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이거는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지금 현재 생곡 그 RDF 시설 자체가 이게 지금 1일 900톤 그리고 365일 가동으로 나누면은 하루 640톤의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물량을 소화를 해내야 거기에서 그야말로 고용 연료화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저 폐기물이 그 연료화로 재생산돼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야말로 RDF 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의 쓰레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존의 세계 소각장에서 그 해결하고 있는 그 이상의 물량은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RDF 시설이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 쓰레기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그 공급을 할 것인가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DF 시설 자체가 건조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제대로 그 분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열 효율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RDF 시설 자체의 어떤
그 변경, 설계 변경, 건조 시설을 넣는 그런 설계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어떤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RDF 시설이 지금 2013년에 완공이 되고 올 연말에 완공이 되죠. 올 연말에 완공이 되죠. 예, 올 연말에 완공이 되고 지금 13년 초에 이제 그 시범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따르는 쓰레기 물량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 다대 소각장 그 주민들 지금 그 열 공급 문제 뿐만이 아니고 해운대 소각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1기가 하나 만약에 폐쇄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열 공급 문제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합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공단 내부의 직원들의 문제. 예. 그 소각장이 2개가 폐쇄가 됨으로 해서 해운대 소각장 1기가 폐쇄가 되지만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안정적인 고용 문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우리 신임 이사장님께 그 업무 중개를 하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파악은 제가 다 했습니다. 네네. 제가 파악을 다 했는데 네. 이제 이 마당에 현재 마당에 네. 이미 RDF 시설이 포스코 컨소시엄하고 이미 건립 중에 있고 공정이 이미 오늘 현재 57% 가까운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현재 상황에서 다시 원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예, 저도 여러 번 2010년부터 11년 2회에 걸쳐서 행정감사 때 이걸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리고 그 용량을 줄이든지 줄여야 된다. 그리고 건조시설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했는데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이 BDI 최근에 용역이 어느 범위까지 쓰레기를 갖다가 또 소각장을 갖다가 중단시키는지 바람직하냐 등등의 이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를 인력의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그 폐기물의 확보 방안까지 장단기 방안까지 다 제시해서 이런 문제를 다 제시를 했거든요. 그 환경녹지국 쪽에 제시를 했습니까? 예, 그 BDI 쪽에다가. BDI 쪽에? 예, 근데 BDI 그 용역 보고 그 마지막 그 토론회 할 때 저도 갔었고요. 예. 저도 갔었는데 지금 BDI에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다대 소각장 하나 폐쇄하고 해운대 소각장 1기 폐쇄하면 일단은 쓰레기 물량은 확보가 되겠다 정도의 결과밖에 지금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쓰레기 그 물량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초기에 지금 정책적인 어떤 논의 사항 같으면 이렇게 또 새로이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상당 진척이 돼갖고 현재 완료를 앞두고 내년도에 시운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하튼 그 쓰레기 물량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 이제 BDI 용역 결과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과의 관계 등등 많은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원점에서 다시 또는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다대와 해운대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가 고민을 해서 적정선에서 또 이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감축이 가능할 것이며 또 사업자가 어느 정도 외부 물량을 갖다가 반입할 수 있을까 등등을 종합적으로 시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판단을 물론 할 겁니다. 그렇지만 RDF 완공에만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공단의 세계 소각장이 세계 소각장도 유지를 위한 유지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속을 위한 존속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세계 소각장 역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든 소각장이고 지금 내구연한 15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술 진단 결과 아직도 더 쓸 수 있다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뭐 이사장님 말씀대로 저도 뭐 여러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RDF 시설은 900톤 규모로 일단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이제 완공되는 걸 전제로 해서라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올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공단도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서 시가 어떤 뭐 충분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할 거다라는 것만 맡겨놓지 마시고 공단 입장도 충분히 정리를 해서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공단 입장에서 충분히 어떤 현황 파악을 좀 해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 박인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관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14년이 되면은 35톤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70%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되면 가동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지금 요번 업무 보고에 보면 1월달 업무 보고하고는 달리 1월달 업무 보고에는 정관 소각장은 우리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처리 용량에, 하루 처리 용량에.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은 정관 소각장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890톤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정관 소각장까지 넣으면 1050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RDF 시설을 뭐 어떻게 의식했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지금 기존의 소각 시설의 처리량을 지금 자꾸 줄이고 있는데 정관 소각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890톤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관 소각장은 어차피 지금 여기 처리량 890톤으로 들어와 있지만 14년이 돼야 겨우 가동이 될지 말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계획상은 14년에 지금 가동된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업무 보고에 이게 갑자기 정관 소각장이 포함돼서 들어와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인수인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또 정관 소각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관 소각장 관련해서는 이 정관 소각장이 지금 200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14년도에 돼서 가동이 된다면 이 시설 자체가 지금 거의 7, 8년 가까이를 6년, 7년 정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가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물론 그동안 지금 우리가 1년에 2, 3억의 어떤 고정 유지비를 들여가지고 기본적인 인력이 가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점검을 하고. 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인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이 시설이 7, 8년 가는가 하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7, 8년 가다가 갑자기 가동이 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전임 이사장께 여쭤봤거든요. 그 AS 기간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게 토목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시설까지 전부 AS 기간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점검까지 하고 지금 AS 기간이 끝났는데 2014년에 처음 만약에 정상 가동이 될 때 그때 어떤 기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AS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건가라고 제가 물었었고, 그때는 시설을 했던 측에서 일단 AS를 처음 정상 가동할 때는 처음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AS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말씀을 들으신 게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300몇 억 들어가고 만든 시설이 14년 돼서 정상 가동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예. 테스트를 해서 그야말로 장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분명히 뭐 우리가 2014년에 정상 가동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우리 박인대 의원님 말씀대로 참 그것도 의문스럽지만 정상 가동된다 했을 때 그 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점검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상 가동하면서 점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왜 시설을 했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랑 이사장님이 한 번 더 어떤 2014년 정상 가동 시점의 AS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법적으로 어떻는지 예. 제가 억지를 부릴 수 없으니까 파악을 해서 네네. 그렇게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예.